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지역인재 수습 직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프라임 세종 영양평가 학원의 대표 강사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지난 5월 16일에, 우리 이제 지역인재 응시하신 분들께서 PSAT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채 안 된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이제 대부분 본인의 지역과 직렬 내에서 몇 점인지, 그리고 뭐 지역 이제 카페라든지 아니면 주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등수가 한 몇 등이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번에 그 피세 시험을 봤더니 헌법은 좀 쉽고 뭐 언저상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좀 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또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좀 퀴즈 문제도 많고 해서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의 최종 합격 그리고 이제 피셋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는 내용은 실제 이제 저희 이진우 면접팀이 5월 30일, 즉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이제 그 설명회를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 이진우 강사와 또 이번에 프라임 세종 영양평가 학원에서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3고 초료를 해서 모신 전 인사혁신처 채용관리 과장님인 조성재 과장님께서 전입니다. 전 이제 퇴직을 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홍보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많이 준비해 뒀으니까 한번 열심히 지켜봐 주십시오. 뭐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시험 치르시고 일월화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진우 면접팀 설명회 5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8일 정도 앞두고 나서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면접팀의 설명회와 관련해 설명회 때는 실은 이제 신청을 벌써 한 100분 정도 많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분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 전에 이제 한 8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강의가 이제 실제 촬영일은 5월 21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내일자로 이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지역 이제 카페라든지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홍보가 될 예정인데요. 이 설명회 전에 기간이 우리 특히 지역 인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하세요. 제가 5급이라든지 뭐 7급 공채라든지 또 5, 7급 민간 경력자 면접을 약 1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인재 분들처럼 이렇게 그 피셋 지나고 나서 바로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 거의 없으십니다. 벌써부터 뭐 합격권에 있거나 뭐 이제 조금 이렇게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벌써부터 면접 준비를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영상인데요. 크게 덩어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인재 면접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공기업도 아니고 그다음 민간기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직자 그리고 이제 국가직 면접이기 때문에 또 국가직 면접 관련해서 어떤 면접 과목이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할 때는 훨씬 더 자세하게 요거 자체만 한 2시간가량 쭉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최근 3개년의 우리 지역인재 기출문제라든지 또 지역인재 면접에서만 들어오는 특별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또 행정직 질문이 있고 기술직 질문이 있고 또 자기 출신 지역 또는 출신 대학에 속해 있는 그 지역 관련한 질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회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고 개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이 팀을 이루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 중인데요. 또 작년에 또 새롭게 또 전직 고위공무원분을 또 조성재 전 과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 면접팀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맛보기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면접 과목 개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면 크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이걸 겁니다.
어떤 본인의 어떤 경험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묻는 것, 대표적으로 본인이 뭐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는지, 뭐 봉사 경험이 있는지, 갈등을 중재한 경험이 있는지와 관련된 그런 질문이 있을 것이다. 또 공직 지원 동기가 무엇이냐, 입직하고 나서의 어떤 목표가 무엇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접이라고 생각했을 때 등장하는 질문들이 우선 첫 번째로 개별 면접이라는 과목입니다. 첫 과목입니다. 그래서 주로 개별 면접이라고 하면 개별 이제 본인의 경험과 관련된 것, 또 공무원 면접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추가적인 면접 내용이 있거든요. 개별 면접 관련해서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1번 항목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면접 과목이고요. 이건 뭐 공기업이든 또는 그 민간기업이든 거의 대부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개인 발표라고 해서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발표입니다. 발표. 혼자 발표한다는 뜻이고, 그럼 뭘 발표하느냐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만약에 민간기업이라면 뭐 매출 극대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이슈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뭐 학교 폭력 예방 대책, 학교 폭력 활성화하면 안 되죠. 예방 대책. 그다음에 뭐 저소득층 여가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뭐 기술직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4차 산업 관련한 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보고서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어렵겠죠. 보고서를 쓰는 거고, 그걸 가지고 발표하면 뭐 개선 대책을 잘 쓰셨는데 발견한 개선 대책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개선 대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 원래 집단 토론이 있었거든요. 집단 토의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시행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최근 4개년 동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0년 올해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목은 두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면접 과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개별 면접,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발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PT라고도 합니다. 우선 개별 면접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 공직자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작성해서 내는 워드 등으로 작성해서 내는 기초 서류는 1도 없습니다. 단 1도 없고, 다만 어떠한 질문에 대한 작성도 없이 바로 공직 지원 동기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부담되잖아요. 기초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주고 작성을 손으로 직접 수기로 쓰는 그런 질문들을 줍니다. 그래서 통상 2개, 많으면 3개 정도를 주는데요. 이제 최근 추세는 2개 질문입니다. 그래서 작성은 20분 동안 이제 작성하라고 하고요. 그 작성한 거 가지고 이제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 이어지냐면요. 크게 20분 동안 2문제니까 한 문제당 10분씩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질문은 크게 유형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의 경험. 본인의 경험. 그래서 뭐 최근 또는 학창 시절에 주위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기재하시오. 그래서 과거에 본인의 어떤 직면했던 사안에 대해서 해결 능력을 본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고 특정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경험,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한 경험,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면 다른 한 문제도 경험을 내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미래와 관련된 겁니다. 미래. 네.
당신은 A 부처의 주무관이다. 참고로 주무관이라는 것은 6급에서 9급. 그래서 그 이제 6급에서 9급 공무원들의 그 대외 직명이라고 해서 명칭을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당신은 A 부처의 주무관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 또 뭐 이제 전화 민원이 들어왔다. 아니면 대면 민원이 들어왔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뭐 A 부처의 주무관인데 상급자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허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가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입직하고 나서 본인이 공무원인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조직 내 외부, 요즘은 특히 외부입니다. 고객 관련한 부분입니다. 민원인 관련해서 이러한 요청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다른 표현으로는 민관 갈등이라고 합니다. 민관 갈등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대처 방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부처에 대한 여기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부처에 대한 지식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이 민원, 일반 민원 말고 특별한 민원 뭐 이런 거 관련한 것인데 특이 민원에 대한 대처 관련한 것이 그게 이제 두 문제. 요거까지 포함해서 따로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 중에서 어떤 게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요 미래, 즉 특정 상황에 대해 대처를 어려워 하시는데요. 나중에는 요 경험 관련해서 조금 더 차별화되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인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를 차별화된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재학생 또 졸업하고 나서 1, 2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뭐 직장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 거의 없으십니다. 거의 비슷해요. 조별 과제 뭐 이런 경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동아리 경험. 그래서 이걸 차별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우리 지역인재분들은요. 그래서 그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작성하면 그 관련해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질문도 하고 기재 내용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 외에도 공직 가치, 정념이 무엇이라 생각하냐, 뭐 공익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공정성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전문성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창의성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뭐 본인이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개인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작성을 하고요. 이 작성은 요거보다는 많이 줍니다.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한 30분, 한이 아니라 30분을 줍니다. 30분. 그러면 자료가 뭐 암기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나왔을 때 드론 산업 관련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4차 산업 하면요. 등장하는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시설 문제, R&D 센터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 연구소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인력 문제, 전문 인력이 우수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로 유출된다. 그 다음에 육성 프로그램, 관련된 활성화 프로그램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설 인력 프로그램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가 3장 또는 4장. 그래서 신문기사, 통계, 뭐 사설, 그 다음에 관련 규정, 상업판단에서 법률 문제 풀어보셨죠? 관련 규정해서, 그 다음에 해외 사례는 우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 발견하고 거기에 개선 대책도 좀 아이디어를 착안하셔가지고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표도 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면접관분들 대상으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후에 찬반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선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2015년에 시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엔 시행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시행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넘어가기 전에 현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설명회 때 생략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요, 1대 다 면접입니다. 1대 3. 다. 요거는 응시생을 얘기하고요. 응시생. 여기는 면접관을 의미합니다. 면접관은 3분이십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3분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서서 하지 않고 앉아서 착석을 하셔서 앉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소에서 본인 혼자 들어가서 면접관 3분을 상대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주로 계신 분은 현직 공무원, 현직 과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고 4급 서기관 분이십니다. 현직 과장님께서 이렇게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행정직렬이다 그랬을 때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지원하는 부처, 내가 가고 싶은 부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차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도 당연히 주관하는데 인사혁신처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처에서 오십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에서 오시고 뭐 과기정통부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부라든지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뭐 특허청이라든지 다양한 부처에서 과장님께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현직 교수님들 오십니다. 네, 현직 교수님들. 전공도 마찬가지로 행정직은 좀 그쪽 직렬, 그 다음에 기술직은 좀 그쪽 직렬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양한데요. 예전에는 그 일반 민간에서 오셨어요. 민간 전문가. 그래서 헤드헌터 분이라든지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는 전직 공무원 분들이 많이 오세요. 물론 이제 퇴직을 이제 4급 이상으로 퇴직하신 분들, 인재풀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직군에서 직렬에서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우 면접팀의 그 전직 과장님이셨던 조성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접 과정에 쭉 참석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다 면접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시간은 총 40분 정도, 작성 시간 빼고요. 정도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고 40분 정도 진행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길겠습니까? 그래서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별 면접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뭐 필기를 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개별 면접 과제 작성 용지를 주고 용지에 대해서 개인의 경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상황 해결 방법, 이건 미래입니다. 과거와 미래 20분 동안 작성하고요. 그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설득 유형 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민원인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인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익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그거와 관련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아까 총 40분이라고 했는데요. 개별 면접, 개인 신상이라든지 공직 가치 관련한 부분이 한 25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개인 발표라고 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터뷰가 한 15분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40분입니다. 예, 요것도 이제 개인 발표 문제지도 주고 용지도 줍니다. 그래서 용지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쭉쭉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진 배경, 현황, 문제점 및 원인 분석, 개선 대책,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 목차 나눠 가지고 손으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답안에 대한 발표, 그 다음에 발표 작성하고 발표 내용에 대한 인터뷰인데요. 요게 한 15분, 발표를 한 5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실제 질문이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보면 행정직, 기술직 구분 없이 쫙 나온 해가 있고요. 행정직, 기술직 구분한 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분돼서 행정직은 행정직 관련한 이슈. 그래서 행정직에서는 조금 많이 주로 출제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문화체육관광 이슈, 그 다음에 교육부 이슈,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이슈, 뭐 보통 뭐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출제가, 그 다음에 공정위 이슈 이렇게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국토교통부 이슈,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이슈, 그 다음에 요즘에 청단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허청이라든지 뭐 기상청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부처에서의 세부 이슈가 문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문제들이 이제 직렬별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 수강 전에 또 우리 설명회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 한 8일 정도, 이제 설명회 한 8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좀 약간 좀 지루하고 이렇잖아요. 막 앞을 보고 달려왔고, 특히 2월 29일 우리 시험이 5월 16일로 피세 시험이 미뤄져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착하디 착한 지역인재 분들은
그리고 성실을 하고 또 성실한 지역인재분들은 아마 이렇게 쉬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고 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아껴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인 경험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 경험. 개인 경험은 크게 7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과 달성한 경험이 있느냐,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뭐 이제 주별 과제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동아리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때 경험까지도 상관없습니다. 중학교는 권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이후까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차별화된 역량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경험, 뭐 이런 것들. 순발력 있게 해결한 경험.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미리 그 문제점을 차단한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내부의 갈등상에 맞닥뜨렸을 때 본인이 해결한 경험,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봉사 경험. 그래서 봉사 경험은 예전에는 아예 개별 면접 과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그게 개별 면접 과제 작성 문제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다만 현장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경험 관련해서는 강의 들으시는 분들 봉사 해봤습니까? 그래서 봉사 동아리에 계신 분들이면 제일 좋고, 아닌 분들은 지금 VMS 또 1365 사이트 가시면 그 봉사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우리가 8월에 있기 때문에 5월에 하는 봉사활동은 순수성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법을 좀 어긴 경험, 아니면 법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지킨 경험. 다른 사람은 위반했는데 난 지킨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한 경험. 그 다음에 뭐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 아픈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극복했느냐. 마지막으로 타인과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한 경험. 처음 보는 집단에 속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소통 잘했는지, 이런 경험들이 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험 관련해서는 한 7개 유형이면 거의 끝나요. 그래서 어려움 느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제가 미리 준비해야 되냐면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이론 특강이 이제 5월 30일 날, 참고로 5월 30일 날 이제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6일 날 이제 이론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인가요? 이제 강의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요때 쭉 설명을 하면요. 경험 제대로 준비 못했다고 엄청 그쪽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보통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준비한다고 쳤을 때. 그랬을 때 이게 그럼 한 18시간 정도는 경험 관련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5월 한 21, 2일 요때부터 준비해도요. 하루에 뭐 6시간씩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루 뭐 많아봤자 한두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5월 달 정도는 그냥 경험 관련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내가 언제 일시나 이런 것들, 언제,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였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공직 적용입니다. 공직 적용. 이제 빨간색으로 쓸게요. 여기 잘 보이게 공직 적용. 공직에서 이러이러한 경험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 경험을 공직에 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경험은 왜 묻겠습니까? 미래 입직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요 지원 부처 관련해서는 이게 뭐냐면요. 이 지원부처 관련해서는 행정직, 기술직인데요. 지원부처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고 싶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가고 싶습니다. 간다고 그거 현장에서 인터뷰 답변한다고 해서 거기 채용 안 됩니다. 어차피 피세 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학 성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학과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따로 이제 연수 받고 나서 끝날 때 그때 받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고 싶은 부처입니다. 그래서 정부, 대한민국 정부 들어가셔가지고 부처가 많습니다. 부도 많고, 그 다음에 처도 많고, 그 다음에 청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고 싶은지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직 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너무 많아요. 특히 지역인재분들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엄청 선호합니다. 근데 선호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광주 행정직이다. 근데 이번에 대상자가 한 7명이다. 근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 내가 1번 분도 어디 가고 싶냐고, 문화체육관광부, 2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이러면 세 번째 들어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질문을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면접관분들께서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처를 선호하는 부처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전공과 또 능력과 관련된 부처가 제일 좋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의 이제 이론 특강 말고도 관리형 면접반 하면서 부처 같은 거 사전에 다 봤고요. 또 조정할 거 조정하고 다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공직에 있었고 또 다른 강사분들도 공직 경험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세세한 어드바이스, 조언을 충분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요 부처청에 지역이 있어요. 소재지. 그래서 소재지 잘 보시고 어디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더 중요한 이게 홍보 영상이잖아요. 홍보 영상.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나중에 설명회 때는 말 그대로 본연의 우리 면접과 관련된 기출 문제라든지 분석 그런 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고, 사전에 촬영되는 D8 영상 관련해서는 저희 면접팀의 강점 관련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게 최정예 강사진 새로 영입된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관리형 면접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금액이 보통 큽니까? 제가 이제 이 수강료 책정하면서 이제 학원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 수강료에 대해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 특강 말고 그 다음에 관리형 면접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6월부터 해서 8월까지 해서 실제로는 한 2달 10일 정도 쭉 진행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강의는 6월 초부터 진행되지만 우리 면접을 위해서 5월달, 4월달 꾸준히 문제를 업데이트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공채 말고 다른 이제 한두 명씩 또는 10명, 20명씩 뽑는 다른 면접들이 있습니다. 인혁처에서 주관하는 해당 문제도 입수해서 또 변형하고 복원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의 이제 면접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한 4개월 정도의 준비 및 또 이제 실행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저희 팀에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코비드 19. 그래서 작년에 발발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염려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역인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지금 산재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게, 내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출석도 하고 뭐 시험은 치르는데 이거 올라가야 되나? 서울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거 관련해서 이론과 그 다음에 관리형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론 부분 6월 6일부터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동영상,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은 복습으로 한 번을 더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당초 동영상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영상만 수강하셔가지고 너무 보통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10분 정도 수강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너무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너무 좁은 게 가서 뭐 혹시 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학생분들한테 옮을까, 뭐 대부분 20대니까 권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고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엄청 커요. 강의장이 엄청, 이론 강의는 엄청 커서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겁니다. 그래서 거리는 충분히 다 뛰어서 있을 수 있고요. 그거 자체도 좀 염려된다 하는 분들은 이제 요 이론은 동영상으로 듣고 그 다음에 관리형 관련해서는 이제 조별 수업이고 7명, 8명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이제 강의장에서 충분히 거리 둘 수 있습니다. 뭐 3m 띄우라면 3m 띄우겠습니다. 3m. 저기 멀리 고함 지를 정도로 멀리 떠가지고 띄엄띄엄 있을 예정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요거는 제가 민망합니다만은 이게 한 2년 전에 사진입니다. 좀 실물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경력이 좀 많은 분들께서 좀 독특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시험은 이렇게 합격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호사 라이센스는 있고, 이제 강의에 지금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은 강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무료 관련해서 뭐 이런 정도만 가볍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여러 부처의 교육 및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 의뢰가 오는데 특히 이제 6월에 들어오는 의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인재 면접은 제가 어떤 면접보다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전형이기 때문에 다 사양하고 감사하지만 사양하고 지역인재 면접에 올인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대학에 주로 이제 5급인데요. 대학 자체에서 섭외가 옵니다. 저에게. 그래서 보통 대학 단위에서 섭외 오는 게 많지는 않은데요. 서울에 웬만큼 이름이 알려진 대학에는 다 출강을 해서 뭐 고시반이 될 수도 있고 뭐 취업센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11년째, 성균관대도 한 10년째 해서 쭉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저를 불러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 입으로 하기엔 좀 민망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동재 전 과장님이십니다. 퇴직할 때는 이제 국장님을 달고 퇴임을 하셨습니다. 3급까지. 그리고요, 작년 하반기에 오셔서, 2019년 하반기에 오셔서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지역인재 면접에 수업 전체 과정 관련 면접에는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홍보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하시겠습니다만 어제도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저희 팀에서 지역인재 면접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 서로 얘기를 했는데 되게 막 설레고 기분이 좋으시다고 하네요. 물론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웃음만 나옵니다.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 뵐 생각에 막 설레고 또 얼마나 또 실력이 쑥쑥 오를까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조성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의 채용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면접 관련해서 제일 핵심적인 부처과라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주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학원과 제가 그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유사 직종의 그 취업 제한이 있거든요. 3년. 그래서 3년 끝나고 나서 모시기 위해서 퇴직하고 나서 3년 지난 시점이 이제 작년 7월경이었는데요. 그 기간 내도록 이제 계속 뵙고 이 학원에 한번 오십사 계속 사양하시는 거를 그 좋은 그 전문성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후배 양성하는데 활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거듭해서 한 7번 정도 뵙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작년 7급 공채 그다음에 5급 공채 그다음에 5, 7급 민간 경력자 쭉 진행을 했는데요. 그 수강생분들 평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제 살아있는 조언, 코멘트 또 이제 상급자로서 바라봤을 때 해당 대상자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거듭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오셔서 큰 도움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영상을 촬영하셔가지고 실제 현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두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덜 중요해서 두 분을 한꺼번에 넣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진이 자꾸 이게 크게 해봤더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이게 자꾸 깨지더라고요. 큰 사진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장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수님입니다. 행정학 박사 출신이고요. 또 인사행정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 전공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실제 아까 면접관 세 분 중에 한 분이 교수님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적절한 코멘트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낙 철저하고 꼼꼼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관련 면접변을 하면서 총점도 매기고 막 다양하게 진행하거든요. 개인별 강약점도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또 특히나 등수를 다 매겨요. 필셋 등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 학원 쪽으로 많이 등록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기 행정 후보자가 뭐 9명이다 라고 했을 때 뭐 그 중에 한 8명이 수강한다고 하시면 점수를 저희가 편차, 표준 편차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서로 강사별 그런 거 그게 점수 차이가 없도록 서로 깊이 얘기를 해서 최저점, 최고점 서로 얘기하고 평균점 서로 얘기해서 쭉 하는데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회차별 점수가 있고 이렇게 쭉쭉 나눠집니다. 개인별 코멘트도 하고 하위 20%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통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불리죠. 막 연락이 갑니다. 그럼 따로 이제 추가로 수업한다 보시면 되겠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장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를 매기거나 코멘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별 평가에 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인혁 교수님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강사진 중에서는 인물이 제일 낫다, 제일 잘생겼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지금 모 기업의 채용 관련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50여 개의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의 면접관으로 참여하셔서 조금 차별화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전체적으로 좀 압박 질문.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압박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민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강점, 약점을 찾는데 굉장히 소질이 있으시다. 그리고 강의가 좋다 얘기 항상 많이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진이 기본적으로는 저희 4명의 강사진이고요. 더해서 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제 성함을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또 전직 공무원 또 이제 공무원 경험이 있으시고 마찬가지로 박사 출신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전공 관련한 행정 쪽이기 때문에 전공 관련해서 또 강점을 가지신 또 한 분의 교수님, 좀 젊은 교수님입니다. 이제 그분을 영입을 해서 실제 진행은 5분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 자체는 초반에는 주로 일종의 제 표현을 하면 초벌구이라고 합니다. 기초를 쌓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제가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조성재 과장님, 이지한 박사님, 또 오인혁 위원님, 그 다음에 모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 이론 특강의 장점은요. 6일 만에 이론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6일 만에 과목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개별 면접 과제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는 뭐 제가 워낙 얘기를 뭐 강의가 좋다 제 입으로 얘기해서 좀 민망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평이 좋고 또 실제 이제 현직 공무원분들 6급 공무원분들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5급 공무원분들이 4급으로 승진하는데 마찬가지 이러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요. 그래서 평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더해서 우리 지역인재분들께서 입직하시면 항상 그 선배분들께서 하는 얘기가 보고서 잘 쓴다. 성실하다, 일 꼼꼼하게 한다 이런 평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승진도 빠르고 뭐 그런데 제가 한 1% 정도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정책 이슈라든지 공직 가치 접근, 과목별 기출 및 연습 문제. 그래서 문제 구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 차고 넘치게 뭐 예년에 면접반 수강하셨던 분들은 막 토할 정도로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또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하고 하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나 기출 보건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걸 복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복원을. 그래서 시험 치르시고 나서 나온 분들 통화하면서 어떤 자료가 구성되고 이런 거 피곤해 죽겠는데 강사가 전화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통화 끝나면 항상 스타벅스 기프티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2매 정도는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거 필요하면 따뜻한 걸로 바꾸기도 합니다. 뭐 어찌되었건 이렇게 해가지고 복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 특강 교재가요,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는 300페이지 상당의 교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본 강좌를 추천하는 분은 빠른 시간 내에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접근 방법을 알고 싶은 분, 또 지방에 있어서 내가 좀 올라오긴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바로 이제 집체교육,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하는 그런 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형 면접반의 장점인데요. 뭐 실제로 많이 들으시는데 전문 강사진에 의한 꼼꼼하고 다양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꼼꼼도 중요하고 다양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제 이 다양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그 강사분들의 좀 시각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A라는 수업 그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 분은요. 다시 하겠습니다. 가라는 대상자가 A, B 강사한테는 평이 좋은데 C라는 강사한테는 평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호불호가 있는 대상자라고 합니다. 어떤 강사 불문하고 점수가 높은 분이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점수가 좋고 우수받을 확률이 높은 분입니다. 어떤 강사는 점수가 좀 안 좋은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조금 미흡 가능성이 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호불호가 있는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 차이가 편차가 좀 심한 분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 강사분이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5급, 그 다음에 7급, 9급까지 전체 직급 관련해서 전부 다 관리형 면접반을 다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일 많이 했을 때는 한 400명까지, 우리는 지역 인재는 적게 뽑으니까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이제 다른 공채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한 400명을 동시에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고요. 최대 표본인데요. 최대 표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 이제 한 150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한 110명, 최대 110명입니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더 많이는 하면 조금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고 점수 내거나 이렇게 어려워서 일단은 한 110명 정도를 딱 커트라인으로, 커트라인 예민하시죠? 그 단어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커트라인으로 합격하시길 빌겠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강좌를 추천하는 분은 발표나 면접 경험이 없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 또 일단은 나는 개인별 피드백을 좀 받고 싶다, 좀 전문가, 진짜 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피드백을 받고 싶다, 내 본인 약점을 좀 수정하고 싶다 이런 분들, 또 최종 합격하고 싶은데 특히나 우리 학교 선배가 내가 A 대학인데 우리 작년에 합격한 지역인재 선배, 재작년, 또 심지어 10년 전에 합격한 선배, 8년 전에 합격한 선배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이진우 강사한테 가면 된다. 대부분 얘기하고 오실 겁니다. 믿고 안전하게 또 공직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 맞춤형 질문들, 또 지역인재 면접과 관련된 맞춤형 질문들, 그리고 다수의 표본에 의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수강하시면 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에 대한 완벽 대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도 지금 이제 마스크를 썼다가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뺐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프린트물 만든 거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문진표 작성,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발열 체크. 저도 지금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총 한 대 맞고 왔습니다. 동상 36.5도에서 36.8도로 정상입니다. 그 다음 손소독제. 저도 지금 강의하기 전에 이 손소독제 사용하고 왔습니다. 계속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수강생 간 거리두기. 워낙 이 학원이 크니까, 학원이 저희 학원은
8개관인가 있습니다. 관이 신림동 내에서. 그래서 뭐 다양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수강생 간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론 특강이든 조별 이제 수업이든 또 넓은 조별 시뮬레이션 장소를 제공해서 이제 모여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인데요. 이게 실제로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보통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여기 대상자들이 충분히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두 개 조가 같이 하는 수업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요거보다 조금 더 뒤에 또 요쪽에도 디귿자 모양으로 주어가지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는 아니고 당연한 서비스죠. 당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론 특강 같은 경우는 요 면적보다는 뭐 한 6배, 7배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300석 규모의 초대형 강의실에서 1.5m 간격 정도를 유지하고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조별 실습은 60석 규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60석 규모니까 꽤 클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 조면 한 7, 8명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넓게 활용한다는 뜻이겠죠. 대형 강의실에서 2m 간격으로 유지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도 더 있을 겁니다. 예. 열심히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생활하던 빈틈없는 소독과 방역. 요거는 이제 우리 홍보 책자에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방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복장은 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회 때도 가끔씩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제가 2007년에 행시를 합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목 똑같습니다. 개별 면접 과제, 그 다음에 뭐 개인 발표, 더해서 집단 토익까지 있었는데요. 이게 벌써 13년 전이에요. 13년 전. 그러니까 2007년에 합격할 때 좀 앳되지요. 지금하고 좀 다르고. 그런데 제가 면접 준비를 한 4주 정도, 그때는 이제 발표 나고 나서 필기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면접까지 딱 4주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열심히 했었던 그 모습이 있어서 제가 항상 뭔가 특히나 한 해의 면접 시작을 지역 인재 면접과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진을 보고 또 이제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고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의상도 우리 지역 인재분들 뵙는다고 따로 마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강의 내용과 자료 이런 것들인데요. 그건 이미 다 준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가짐, 마음가짐에서 위에서 옷도 한번 새로 사서 타이도 새로 사고 한번 열심히 잘 꾸며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차분히 잘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체계적으로 또 안전하게 최종 합격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지원 신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대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고, 더해서 올해 합격하지는 않은 분들,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추천받기는 조금 사실상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떤 경로를 가든지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이 생각보다는 좀 긴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긴 홍보 영상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